여러분, 범죄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자, 오늘은 이 강력한 단어 하나와 그 주변을 둘러싼 여러 표현들이 우리의 생각과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런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음식을 많이 낭비하는 게 죄일까? 이 질문 어찌 보면 좀 엉뚱해 보이지만 범죄라는 말의 경계라 과연 어디까지인지 그 핵심을 제대로 찌르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범죄라는 단어는 좀 이중적인 면이 있어요. 당연히 법을 어기는 명백한 불법 행위를 뜻하죠. 하지만 동시에 법으로 처벌받진 않더라도 우리가 마음속으로 이건 진짜 아니지 라고 느끼는 그런 도덕적인 잘못까지 포함하기도 합니다. 뭐랄까? 친구를 배신하는 게 법적인 범죄는 아니지만 우린 그걸 죄라고 느끼잖아요. 바로 그런 거죠. 이 단어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게 더 명확해져요. 원래 라틴어 크리멘에서 왔는데 그 뜻이 판단이나 비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범죄라는 건 애초에 법 조항 이전에 사회적으로 이건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행위라는 본질을 담고 있는 셈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범죄는 두 개의 얼굴을 갖게 됩니다. 하나는 어떤 행위고 다른 하나는 그에 대한 대응이죠. 이 둘 사이에는 사회를 움직이는 끊임없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언어를 보면 이 대립 구도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요. 한쪽에는 규칙을 깨는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가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그 질서를 지키려는 범죄와 싸우는 노력이 있는 거죠. 범죄를 저지르다. 이 표현은 누군가가 의지를 갖고 법의 경계선을 넘는 바로 그 순간을 딱 꼬집어 말합니다.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 누군가 능동적으로 실행한 행위라는 거죠. 바로 이 저지르는 행위가 모든 사법 절차를 시작하게 만드는 첫 번째 단추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범죄와 싸운다는 말이 있죠. 이건 단순히 경찰의 활동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법을 만들고 예방교육을 하고 우리 동네를 우리가 지키는 것까지 사회 전체가 안전을 위해 벌이는 이 거대한 노력을 한마디로 아우르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행위와 대응의 싸움을 우리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을까요? 네, 바로 숫자를 통해서입니다. 범죄를 어떻게 측정하고 분류하는지 한번 들여다보죠. 아마 범죄율이라는 말, 뉴스에서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동네가 안전한지 또 정책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핵심 지표로 쓰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 숫자 하나만 봐서는 전체 그림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숫자 뒤에는 정말 다양한 얼굴의 범죄들이 숨어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범죄가 똑같은 무게를 가질 순 없잖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조직 범죄는 생각해보면 거의 거대한 불법 회사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아주 치밀하게 계획하고 위계 질서도 있죠. 반면에 강력 범죄는 그 규모나 계획보다는 폭력 그 자체, 즉 사람에게 직접적인 해를 가했다는 행위에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는 시스템의 문제고 다른 하나는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에 관한 이야기인 셈이죠. 자, 범죄의 종류가 어떻든 일단 사건이 터지면 하나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바로 사건 현장에서 범인을 잡고 진실을 밝히는 해결의 순간까지 정의를 찾아가는 수사의 여정 말입니다. 모든 수사는 정해진 길을 따라가요. 모든 건 발생에서 시작해서 단서들이 흩어져 있는 현장을 거치고 마침내 범인을 찾는 해결로 이어지죠. 진짜 한 편의 추리소설을 읽는 것 같지 않나요? 그 여정의 첫 페이지, 바로 범죄 현장입니다. 모든 증거, 모든 단서, 범인이 남기고 간 모든 흔적이 바로 이 공간에 압축되어 있는 거죠. 수사의 성공과 실패는 이 첫 단추를 어떻게 꿰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노력의 궁극적인 목표는 언제나 단 하나입니다. 바로 범죄를 해결하는 것. 범죄를 해결한다는 건 단순히 범인을 잡았다는 뜻, 그 이상이에요. 흩어진 퍼즐 조각 같은 증거들을 모아서 하나의 완전한 그림을 만들어내고 혼돈과 거짓 속에서 단 하나의 명확한 진실을 찾아내는 과정이죠. 무질서에 질서를 부여하는 일이랄까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모든 것들, 즉 행위와 수사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피해자의 존재입니다.
우리가 숫자로 이야기하고 현장을 분석하는 그 모든 추상적인 개념 뒤에는 그 결과를 온몸으로 감당해야 하는 진짜 사람이 있다는 거죠. 피해자의 존재는 범죄가 단순한 법 위반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행위라는 걸 우리에게 계속 일깨워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번죄라는 단어가 더 큰 법의 세계 안에서 어떻게 등급이 나뉘는지 살펴보면서 전체 그림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법은 모든 잘못을 똑같이 보지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살인 같은 아주 무서운 중범죄가 있고 좀도둑질 같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경범죄도 있죠. 그리고 이 단어 하나의 차이가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처벌의 무게를 결정하게 됩니다. 결국 이건 우리가 어떤 잘못된 행동을 묘사하기 위해 어떤 단어를 선택하느냐, 여기에 정말 엄청난 힘이 실려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우리가 쓰는 말이 범죄를 규정한다면 어쩌면 그 말 자체가 우리가 만들어가는 정의의 모습까지 결정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